내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였던 민준이 내 프로젝트를 훔쳐 자신의 업적으로 발표하며 나를 배신했다. 이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제 거였어요. 수진 씨는 그냥 도와준 거죠. 그의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의 미소는 여전했고 상사는 그를 칭찬하며 나를 무시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왜 나였을까? 왜 내가 모든 걸 바쳐 만든 게 이렇게 쉽게 빼앗길 수 있었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반복됐다. 수진 씨는 그냥 도와준 거죠. 그 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이 새어나오는 걸 참았다. 울면 지는 거야? 울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평소처럼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서울의 아침은 늘 바빴고 순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다. 회사에 도착해 내 자리에 앉으니 민준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어제 미안했어, 수진아. 하지만 사업이잖아. 그의 눈빛은 후회라곤 없었다.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이해해. 이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나를 받고 올라선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참아야 했다. 참는 게 내 첫 번째 무기였다. 며칠이 흘렀다. 나는 매일 민준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는 이제 팀장으로 승진해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나의 프로젝트가 그의 성공을 가져다 줬다. 나는 사무실 구석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그의 일상을 메모했다. 출근 시간, 점심 메뉴, 퇴근 후의 약속. 모든 게 패턴이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의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는 행복한 삶을 과시했다. 아내와의 사진, 새로 산 차, 그 모든 게 나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직은 관찰 단계. 서두르면 망친다. 어느 저녁, 나는 민준의 아내와 우연히 마주쳤다. 카페에서였다. 그녀는 친절하게 인사했다.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민준이가 요즘 바빠서 나는 웃으며 대화했다. 속으로는 그녀의 약점을 찾았다. 그녀는 외로워 보였다. 민준의 야근이 잦아서. 그날부터 나는 그녀와 가끔 연락했다. 언니, 요즘 어때요? 가벼운 메시지. 그녀는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준의 무관심, 결혼 생활의 균열, 나는 듣기만 했다. 공감했다. 민준 오빠가 바빠서 그럴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씨앗이 싹 트고 있었다. 참는 게 쉽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민준이 웃으며 나를 짓밟은 꿈이 성례하면 땀이 흥건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왜 그들이 행복해야 해? 하지만 나는 자신을 설득했다. 살아야 해, 살아서 그들을 무너뜨려야 해. 회사에서 나는 점점 고립됐다. 동료들은 민준 편에 섰다. 나의 실수는 확대됐고 그의 성공은 과장됐다. 상사는 나를 부하 직원처럼 대했다. 수진 씨, 더 열심히 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웃었다.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민준의 약점을 찾는데 한 달이 걸렸다. 그는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다. 증거는 그의 이메일에 있었다. 나는 해킹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컴퓨터를 몰래 봤다. 점심시간에. 그 증거를 손에 넣은 순간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게 시작이야.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더 기다려야 했다. 더 강한 무기를 모아야 했다. 집에서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연습했다. 민준아, 내가 한 짓을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더 참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변하고 있었다. 예전에 나는 착하고 순진했다. 이제는 계산적이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어느 날 민준이 나를 불렀다. 수진아,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그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나는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해서.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나를 파괴하려 했듯이 나는 너를 천천히 무너뜨릴 거야. 기다림은 고문이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나 자신을 설득했다. 오늘도 참아. 오늘도 관찰해. 민준의 삶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내 안의 어둠이 커져갔다. 회사에서 나는 이제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민준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그의 실수를 기록했다. 그는 야근을 핑계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증거는 그의 휴대폰 메시지였다. 나는 우연을 가장해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 봤다. 그 여자는 젊은 인턴이었다. 이름은 혜린. 민준은 그녀를 데리고 호텔에 갔다. 나는 그걸 알게 된 후 혜린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혜린 씨, 회사 생활 어때요? 가벼운 대화. 그녀는 순진했다. 민준에 대해 물어보니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그녀를 이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도 피해자일까? 아니, 그녀는 선택했다. 민준처럼. 집에서 나는 그 증거들을 정리했다. 사진, 메시지 캡처. 파일로 저장했다. 밤마다 그걸 보며 복수의 맛을 상상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더 완벽하게 해야 해. 민준의 아내, 지은 언니와의 연락은 잦아졌다. 그녀는 털어놓았다. 민준이가 요즘 늦게 들어와. 무슨 일인지 나는 위로했다. 오빠가 스트레스 받나 봐요. 속으로는 웃었다. 내가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참는 게 점점 힘들어졌다. 꿈에서 나는 민준을 때렸다. 성례하면 후회가 밀려왔다. 왜 이렇게까지? 왜 나 혼자 고통받아? 하지만 나는 자신을 다 그래브했다. 포기하면 그들이 이겨? 회사에서 승진 심사가 있었다. 민준은 또 올라갔다. 나는 그대로였다. 동료들이 축하하는 걸 보며 나는 이를 갈았다. 축하해, 민준 씨.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날 저녁, 나는 집에서 와인을 마셨다. 혼자서. 술 기운에 눈물이 흘렀다. 왜 내가? 왜? 하지만 곧 멈췄다. 울음은 약함이야. 나는 강해져야 해. 다음 날, 나는 혜린을 만났다. 카페에서. 혜린 씨, 민준 오빠랑 가까워. 그녀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그냥 나는 웃었다. 조심해. 오빠 유부남이잖아.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씨앗을 심었다. 이제 기다려. 민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나를 피했다. 그의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다. 좋았어. 내가 느낀 그 불안, 그게 내 선물이야. 하지만 나도 변하고 있었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수진아, 너 요즘 차가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필요 없어. 그들은 이해 못해. 지은 언니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그녀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증거를 주지 않았다. 아직. 언니, 확인해봐요. 내 계획은 점점 구체화됐다. 먼저, 민준의 불륜을 지은에게 알린다. 연후, 회사에 자금 유용을 제보한다. 마지막으로, 혜린을 이용해 그를 함정에 빠뜨린다. 하지만 각 단계마다 내 영혼이 조금씩 닳았다. 나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이게 나야? 이 냉정한 사람이? 기다림의 끝이 보였다. 곧 행동할 때였다. 드디어 움직일 때가 왔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내 안의 분노가 넘치려 했다. 하지만 여전히 계산적이었다. 감정에 휘말리면 실패한다. 먼저 지은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익명으로. 민준 씨의 불륜 증거예요. 사진을 첨부했다. 호텔 로비에서 민준과 혜린이 함께 있는 사진. 그날 저녁, 지은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이게 뭐야? 내가 보낸 거야. 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언니.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울었다. 민준이가. 나는 위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만족했다. 균열이 시작됐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준은 피곤해 보였다. 집에서 싸움이 있었나 보다. 그는 나를 보며 물었다. 수진아, 너 지은이랑 자주 연락해.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가끔요. 왜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혜린도 불안해졌다.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수진 언니, 민준 오빠가 이상해요. 나는 웃었다. 왜? 헤어지자고 했어. 그녀는 놀랐다. 어떻게 아세요? 나는 그녀를 조종했다. 혜린아, 오빠가 너 이용하는 거야? 증거 보여줄까? 그녀는 동의했다. 나는 민준의 자금 유용 증거를 보여줬다. 이걸 회사에 알리면 오빠 끝장날 거야. 혜린은 두려워했다. 언니, 왜 저한테? 나는 대답했다. 너도 피해자잖아. 함께 하자. 이제 민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이혼 소송, 회사에서는 의심의 눈초리. 하지만 나도 대가를 치렀다. 밤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지은 언니의 울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가 한 짓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민주는 나를 의심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나를 불렀다. 수진아, 내가 한 짓이야. 그의 눈은 붉었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예요? 그는 소리쳤다. 지은이가 증거를 봤대. 너밖에 없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증거. 오빠가 한 짓 때문이죠. 그 순간 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그는 똑똑했다. 나를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넌 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는 반격을 시작했다.
회사에 나의 실수를 과장해 보고했다. 상사는 나를 질책했다. 수진 씨, 요즘 집중 안 해? 나는 참았다. 그의 반격은 예상했다. 하지만 내 계획은 더 깊었다. 혜린을 이용해 민준에게 함정을 팠다. 혜린아, 오빠 만나서 녹음해. 그녀는 동의했다. 두려움 때문에. 녹음에서 민준은 자금 유용을 인정했다. 그 돈, 곧 갚을 거야. 완벽한 증거. 나는 그걸 익명으로 회사 감사팀에 보냈다. 민준의 삶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건 고통스러운 쾌감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도 무언가 깨졌다. 나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다. 복수가 진행될수록 나의 세계가 좁아졌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가족은 걱정했다. 수진아, 너 괜찮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거짓말했다. 네, 바빠서요. 민주는 이제 파괴되고 있었다. 회사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똑똑한 놈,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다. 지은 언니는 이혼을 선언했다. 그녀는 나에게 왔다. 수진아, 고마워. 내 덕분에 알았어.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 한 게 아니야. 내 복수를 위해. 혜리는 회사를 그만뒀다. 그녀는 나를 원망했다. 언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나는 대답했다. 너 스스로 선택한 거야? 민주는 나를 찾아왔다. 집 앞에서. 수진,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눈물까지 흘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내가 나를 배신한 그날부터. 그는 무릎 꿇었다. 부탁해. 가족이 있어.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가족. 나도 가족을 잃을 뻔했어.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가봐.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다. 민준의 가족이 무너지는 꿈, 성례하면 죄책감이 덮쳤다. 이게 옳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내 일부가 됐어. 회사에서 민준은 해고됐다. 뉴스에 나왔다. 회사 자금 유용 의혹, 그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동료들은 수근거렸다. 민준 씨가 그런 사람일 줄이야. 나는 듣기만 했다. 만족했지만 공허했다. 민준은 반격을 시도했다. 그는 나를 고소하려 했다. 명예훼손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나는 조심스러웠다. 그 과정에서 나는 더 텐렌해졌다. 그의 소셜미디어를 해킹해 더 많은 비밀을 퍼뜨렸다. 익명으로. 하지만 각 행동마다 내 영혼이 상처받았다. 거울을 보니 눈이 차가웠다. 이게 나야? 지은 언니는 새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감사했다. 하지만 나는 피했다. 그녀를 볼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다. 민주는 이제 바닥이었다. 직장 잃고, 가족 잃고. 그는 술에 빠졌다. 나는 그걸 알았다. 관찰했으니까.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그의 모든 걸 빼앗는. 충분해. 아니, 더 해야 해. 민주는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카페에서. 수진, 왜 나야? 우리가 친구였잖아. 나는 웃었다. 친구. 내가 나를 배신한 순간 끝났어. 그는 증거를 들이밀었다.
내가 한 짓 증거 있어? 같이 망하자. 긴장됐다. 그는 똑똑했다. 나의 메시지 일부를 가지고 있었다. 이걸 경찰에 주면 너도 끝이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해봐. 하지만 내가 더 잃을 게 많아. 대치였다. 그의 눈에 절박함이 보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만하자. 그 순간 내 안의 갈등이 폭발했다. 미안. 그 말로 끝나.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늦었어. 집에 돌아와 나는 계획을 수정했다. 그의 증거를 먼저 없애야 해. 혜린을 이용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워했다. 혜린아, 민준 오빠 만나서 그의 휴대폰 훔쳐. 그녀는 거부했다. 안 돼요. 나는 협박했다. 그러면 내 비밀도 퍼뜨릴 거야. 그녀는 울며 동의했다. 민준의 휴대폰을 손에 넣었다. 증거를 삭제했다. 이제 안전했다. 민준은 패배했다. 그는 사라졌다. 소문에 따르면 시골로 내려갔다. 하지만 나의 승리는 쓰라렸다. 나는 이제 혼자였다. 회사에서조차 사람들은 나를 피했다. 수진 씨, 무서워. 밤마다 나는 물었다. 이게 가치 있었어? 내 인간성이 사라진 대가로. 지은 언니는 재혼했다. 행복해 보였다. 혜리는 다른 도시로 갔다. 나는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내 복수는 끝났지만 공허가 남았다. 마지막으로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한 대로 돌려준 거야. 그는 답하지 않았다. 복수가 끝난 후 나는 변했다. 예전의 나를 찾을 수 없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민준의 소식을 가끔 들었다. 그는 재기하려 애썼다. 실패했다. 나는 가끔 도두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멈췄다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삶은 계속됐다.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게 정의였을까?